꼼꼼하게 저희들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제시된 차관 사항대로 꼼꼼하게 작성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글로벌 기술 협력 분야는 발표 평가 1회로 되기 때문에 발표 평가를 많이 준비를 하시면 유리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추진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제부터 공고를 했습니다. 어제부터 공고를 했고요. 38일 공고를 해서 2월 15일 금요일 날 방문 접수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월 15일 날 접수를 마치고 나면 그때부터 사전 검토를 들어갑니다. 사전 검토를 2주 정도 하고요. 그 이후에 1차 평가, 2차 평가를 거쳐서 한 40여 회의 평가를 합니다. 위원회만 40개 정도를 열고요. 그리고 3월 말에 협약을 체결하고자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기 일정은 접수 일정 이후부터는 저희들이 2월 15일 날 접수를 하는데 그 일정 이후부터는 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는 있습니다. 관련 문의는 저희 홈페이지에 공고되어 있고요. 공고문에도 있고 여기 지금 자료에도 있습니다. 김기욱 책임연구원이 저고요. 그리고 양준혁 전임연구원으로 연락을 하시면 되고 메일, 전화 가능한데요. 전화가 많이 오기 때문에 메일로도 괜찮고 전화 메모 남겨놓으시면 밤늦게라도 전화를 드릴 테니까 뭐 기다려 주시면 늦게라도 꼭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선 전체적인 내용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 부서를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질의가 있으신 분들은 말씀을 주시면 현장에서 답변 드릴 수 있는 건 바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촉진연구 사업의 과거 경쟁률을 보면 한 6대1에서 7대1 정도가 되고요. 아까 기초원천 분야의 주관기관이 대학이어야만 된다라는 것은 주관만 대학이면 됩니다. 그 밑에 이제 컨소시엄으로 혹시 공동연구로 참여하는 기관이 뭐 출연연이 될 수도 있고 기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대학도 될 수도 있고요. 다만 반드시 주관이 대학이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회 이슈 해결 부분은 주관기관이 대학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필요한 주제에 따라서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기초원천하고 사회 이슈 해결은 과제별로 성과 지표가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기초원천은 논문 위주로 봅니다. 연구개발 성과물이 되겠죠. 그래서 TRL 4단계로 저희가 설정을 했던 것이고 사회 이슈 해결은 TRL 5단계에서부터 8단계까지입니다. 9단계까지는 안 넘어갔는데요. 8단계까지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실용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국 성과물 중에는 특허가 나와야 될 수도 있습니다. 지재권이. 그래서 그런 부분이 기초원천하고 사회 이슈 해결이 상이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물론 기초원천에서 특허가 안 나올 필요는 없습니다. 나오면 더 좋죠. 근데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요건, 성과물에 대한 요건은 논문이라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논문도 저희가 임팩트 팩터를 봅니다. 단순히 논문 쓰신다라고 해서 그걸 성과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인지 질적 부분에 있어서 다시 판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좀 질문 하시나요? 지금 잘 안 들리는데요. 예, 안녕하세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 사업에 이제 신청을 하려면 신청서가 필요한데 네. 신청서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가 있나요? 공고문 안에 네. 신청과 관련된 정보들을 다 묶어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초원천 같은 경우에는 종합계획하고의 방향성이 맞아야 되는데 종합계획
지역에 있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 이슈 해결은 관련된 주제를 넣어놨고요. 신청서부터 신청을 하시기 위한 제반 서류와 평가 과정, 평가 지표까지도 다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그 내용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예, 그 촉진 연구 사업에서 그 글로벌 기술 협력 중에 외국 연구기관은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네, 따로 이 외국 연구기관은 조건은 없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산학연 다 돼도 되고요. 그리고 외국 기관이 우리처럼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구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 기관이 현금 또는 현물로 기준은 없습니다. 반드시 기여도 평가를 하기 때문에 현금 또는 현물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동관리 규정 2조의 국제공동연구란 외국기관과 함께 연구비를 부담해서 연구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 연구기관이 현금 또는 현물만 부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한 3년 전, 4년 전에 할 때는 저희가 신규 과제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때는 질문이 많으셨는데 지금은 신규 과제가 많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일몰 때문에 물론 뭐 전 부처가 다 동일하겠습니다만 그 예타성 사업 기획하고 또 예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체 뭐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예타를 하고 있고 또 지금 본예타로 들어가는 사업들도 있기 때문에 빠르면 20년, 늦어도 21년에 다양한 형태의 사업들을 다시 한번 만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업들은 기존에 계속 끌고 왔던 전통적인 방식의 사업들이고요. 향후에 나오는 사업들은 국토교통이 최초에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 플랫폼의 역할을 한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R&D 특성에 대해서. 그래서 국토교통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다른 이름으로 여기 계신 분들을 다시 만나 뵙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기술들을 융합하고 그것들을 구체화하고 실현하기 위한 과정들을 별도의 새로운 사업으로서 저희의 모습을 다시 일신하는 그런 어떤 계기로 삼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전통적인 뭐 건설, 건축, 그다음에 뭐 항공 이런 것만 보실 게 아니라 다양한 것들이 새롭게 준비되고 있다는 부분들을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럼 질문이 저기 예. 그 이 연구 과제가 이제 기존 뭐 일몰 계속 이렇게 좀 나눠져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여기 이번에 처음 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신청을 해서 이제 선정이 된다고 하면 이제 올해 한 해만 지원을 받는지 아니면 그 이후에도 계속 받는지. 제가 말씀드린 이제 일몰제도 부분인데요. 일몰제도라는 건 해당 사업의 신규 과제를 몇 년부터 하지 못하게 돼 있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저는 그 뭐 쉽게 좀 풀어서 말씀드린 거고 과제 선정이 되면 과제 종료 기간까지 계속 지원은 받습니다. 다만 그 촉진연구 사업인 경우에는 2019년 신규까지는 과제가 종료되는 2년이든 3년까지는 계속 지원이 되고요. 20년 신규 과제 지원을 못한다라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그 과제 종료 기간이라는 게 그 상용화 될 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죠. 이제 기초원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총 연구 기간이 21개월로 설정돼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그 국가재정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1차 년도는 9개월을 하고 그 다음 차년도는 12개월의 연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선정이 되시면 1차 년도 9개월을 연구하시고 간략한 평가를 받으신 다음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시다면 다음 연차에 또 연구를 하시게 되겠죠. 그러면 다음 연차 연구는 계속 과제로서 예산 지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과제는 끝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초원천에 들어오시면 TRL 4단계 이내에서의 어떤 논문이라든가 그런 성과를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사회 이슈 해결 같은 경우에는 전체로 보면 3년차 지원이 되겠습니다. 3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 지원을 하면 해당 과제 성과물은 TRL 5단계에서 8단계까지 성과물을 제시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과제의 전체 연구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해당 과제는 이제 그 이후에는 지원이 없게 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저 다음 부처에 또 그럼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받고요. 그 촉진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상담 데스크에서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상담을 드리고 있으니까 여기 계신 분까지만 좀 질의를 받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특허를 심사 중인 게 있는데요. 네. 그거를 디벨롭하는 것도 신청이 가능합니까? 그것도 가능한데 문제는 촉진 연구 사업은 그런 그 과제를 지원하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디벨롭하겠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면은 힘들고요. 기존에 있는 특허를 가지고 사회 이슈를 새로운 방법으로 풀어가겠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기술을 좀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결국은 예. 특허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특허를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럴 경우에는 가능하세요. 가능하십니다. 근데 특허라는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부분은 원래 촉진 연구 사업이 아니라 기술 사업화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에 대해서 이전을 하거나 아니면 디벨롭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원을 했었습니다. 다만 그 사업인 경우는 일몰로 확정됨에 따라서 19년부터 신규 과제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허를 디벨롭하겠다라고 들어오시면 안 되고요. 이 사회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기술들을 개발하겠다가 되겠죠. 그게 디벨롭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부처 그 설명회 때문에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요. 필요하신 사항은 저희 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아까 발표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각 부서가 있습니다. 사업별로 그 부서를 통해서 세부적인 내용의 설명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촉진 연구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좀 상담 부분은 이 옆에 마련된 상담 데스크에서 저희 그 김기욱 팀장하고 양준혁 전임이 지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장시간 저희 국토교통 R&D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